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 대구 안에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인데요. 이전 후보지를 놓고 대구 경북 5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이 후보지 윤곽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후방 방어를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70년 전인 1954년 대구에서 창설된 뒤 1968년 대구 시내 한복판인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 작사를 포함해 대구시에 있는 육군 4개 부대와 미군기지 3곳의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임무 수행에 지장 없는 복수 후보지를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피시설이라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구 군의군을 비롯해 경북 상주와 영천, 의성, 칠곡 등 총 5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대 유치 지역은 해마다 4,6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4,000개 이상이 예상되면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로 기대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유입이 되면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하니까 이제 지역 소멸 이제 극복하고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빠르면 이달 안에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대구시에 통보하면 대구시는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과학관 개관을 앞두고 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I와 인간 작곡가가 협업해 그린 홀로그램으로 둘러싸인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가자 대형 로봇이 반깁니다. 3차원 공간에 실제 사람 얼굴로 나타나는 메타 휴머노이드 마스크봇인데요. 의사소통도 사람처럼 가능한지 제가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너는 MBTI가 뭐야? 저는 ENFP, 즉 재기발랄한 활동가 타입이에요. 국내 최초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서울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입니다. 제가 중국어 할 줄 아냐 했더니 조금 아는 게 있다 하면서 니하오라고 해주기도 하고 해서 신기했어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는 볼을 넣고 세레모니까지 하며 축구를 즐기고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로봇 팔은 직접 캐리커처도 그려줍니다. 전박이 로봇계 스팟은 관객들을 향해 애교를 부리며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고 공사장과 같은 산업 현장과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개들은 시민들의 조작에 맞춰 점프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트하고 약간 점프하고 이런 게 되게 로봇도 할 수 있구나.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서울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별을 재배하는 친환경 논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왕우렁이를 논에 풀어 잡초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효과적인 친환경 농법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모가 빽빽하게 자라나야 하는 논 곳곳에 흙바닥을 보이며 파여 있습니다. 논 바닥에는 우렁이들이 모여 있고 벼 줄기에는 붉은 알도 보입니다. 물길 앞을 손으로 한번 퍼봤는데 양손 가득 우렁이가 잡혀 올라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논에 뿌려진 왕우렁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린 모까지 먹어 치우는 겁니다. 우렁이들이 일단 다 먹어요. 한 5번 다시 모내기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구할 모가 없어서 이제 모내기를 안 하고 그냥. 늘어난 우렁이 탓에 전남 9개 시군에서만 축구장 7,000개 크기의 논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우렁이가 애물단지로 변한 건 기후변화 때문. 실제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5.1도로 역대 겨울 기온 중 가장 따뜻하다 보니 개체수가 지나치게 늘어난 겁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몰동이 된 겁니다. 원래는 죽어야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유들이 지금 올해는 발생했습니다. 이미 40억 원을 투입해 우렁이를 보급했던 전라남도는 우렁이 피해가 확산하자 9억 원을 들여 우렁이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요즘 과일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포도 같은 경우 배송 과정에서 터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서 이 온라인 배송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줄 이 맞춤형 포장지가 개발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씨가 없고 향이 뛰어나며 당도가 높은 상주 샤인 머스켓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주문이 늘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배 과정에서 포장 문제 등으로 인해서 꼭 10개 정도를 보내면 꼭 한두 개 정도 파손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온라인 전용 포도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안심 포장 상자는 포도송이를 눕혀서 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직으로 넣어 개별 포장합니다. 알갱이 사이의 압력이 분산되기에 포도가 눌리거나 손상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봤더니 알 떨어진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완충제 등 추가 포장이 필요 없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포도의 알 떨어짐이나 신선한 포도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농진청은 안심 포장 상자 개발을 복숭아 등 다른 과일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전어하면 가을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남해에서는 이미 햇전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 전어는 이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가을 전어와는 또 다른 풍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함을 자랑하는 경남 삼천포 앞바다입니다. 어민이 바닷속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반짝이는 전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진짜 크다. 전어 금어기가 끝나고 여름이 무르익으면서 살이 오른 햇전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 전어가 지름이 차요. 지름이 차가지고 그만큼 맛이 있습니다. 햇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회뿐 아니라 무침과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좀 고소하고, 그러니까 가을 전어 때보다도 훨씬 더 이게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햇전어를 찾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식당은 문전성시입니다. 99%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어만 찾습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삼천포항에서는 전어 축제도 열립니다. 자연산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맛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남해안 전어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대구 수성구는 이 비수도권 지역인데도 강남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이 수성구 전체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심철 기자가 김대건 수성구청장을 만나 그 변화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청장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구라면 사실은 이 대구 뭐 전국적으로 또 뭐 경제사회 중심이지만 특히 대구의 경제사회 중심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성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수성구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구에서는 많이 집적되어 있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수도권, 인천, 또 부산, 해외 도시들과 볼 때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부가 주도하는 4개의 특구, 특히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또 문화특구, 또 교육 국제화 특구, 이렇게 4개의 특구에 모두 선정이 됐어요. 이런 특구가 선정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이를 낼 수 있는 것, 특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도시만의 특장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것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간송미술관, 또 국립박물관,
또 저희들이 만드는 우리의 미술관, 수성 아트피아, 또 유교 교육관, 또 망월지 생태교육관 등등 문화와 결합해서 콘텐츠가 발생하고 이것이 산업적 유통도 가능한 부분들을 그 원초적인 그 인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미술관, 박물관이 갖고 있는 그 콘텐츠를 어떻게 외부화하면서 산업적 영향을 발휘해서 관객을 모으고 외부의 집객 인원을 우리 도시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의 어떤 그 방문 수를 높이고 또 우리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그 문화에 대한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과물이고 그런 구조가 산업적으로 앞으로도 지속해 갈 수 있느냐가 핵심. 그래서 문화는 문화로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번 저희들 지역에서는 군부대가 한 75만 평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75만 평에 되는 이 군부대 후적지를 앞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콘텐츠로 어떤 도시로 나야 되시 그 상상력과 그 끝단에 미래 도시의 끝단에 그 아이디어를 도시에 부여를 해야 됩니다. 연호지구도 그냥 마을이 생겨서는 안 되고 이 시립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의 가치를 도시공간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작은 갤러리, 작은 미술관, 또 도서관에 있어서의 아주 설계가 잘된 그런 도서관, 그리고 생태 이런 것에 있어서의 특이점, 또 작가가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추구해서 그 지역을 작은 미술관과 생태가 모이는 도시로 꾸며가는 그런 계획이 이미 시작이 됐고 사실 그 서울로 가는 이유들이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수성구가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서 직업을 서울에서 갖고 그러니까 컴백을 안 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여기에 있는 산업 입지적인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대학의 경쟁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구조를 바꾸고 또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도 관심을 가지고 기회발전 특구 같은 데에서 지금 세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특구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번에 4대 특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고 집중한 것도 그러한 구조를 타파시키고 뭔가 돌출적인 뭔가 특이점을 만들어내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건축물, 조경물을 직접적으로 투여하면서 작품을 이해하고 또 조명하고 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사업 규모가 적잖아요. 서울은 뭐 2천억짜리도 있고 뭐 1,500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특이하게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의 어떤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모인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을 선택해서 하나 둘씩 만들어 가면은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상당히 축적이 돼서 우리만의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서울시의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이번 달 5만 명의 시민들에게 지급됩니다. 헬프미는 지난해 범죄 피해자 등에게 지급됐던 휴대용 안심벨 지키미의 새로운 이름으로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인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곧바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 안전 약자와 택시 운전기사 등 범죄 취약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